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5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초반은 굉장히 좀 많이 내렸었죠. 2%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요. 저는 오늘도 하락, 그리고 최근에 계속 유동성 있게 증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지금은 현금을 40% 정도 보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 40% 가지고 약간 급등주 같은 거, 그런 거 확실한 구간에서 좀 단타를 치고 있고요. 어, 또 기회를 노리면서 두산중공업과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이유는요. 또 간밤에 해외 증시 다우가 2%, 다우가 1%, 나스닥이 2%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린 이유가 채권 수익률입니다. 또다시 1.5% 위로 상승을 하였고요. 계속해서 이제 계단식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지금 이제 1.58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저는 계속 차근차근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1.52%가 사실 배당 수익률과 거의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수익률이 큰 곳으로 돈이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주식과 이제 좀 이 저울질을 좀 할 텐데요. 지금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증시가 이렇게 다 같이 내렸다가 국내 증시와 그다음에 뭐 일본, 중국 증시가 왜 이렇게 반등을 했냐면 중국 쪽에서는 아직까지 계속 유동성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그런 정책 발표와 함께 이 경제 성장률도 좀 높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이제 반등을 좀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장이 내리면서 반등을 하긴 합니다만 이 수급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 결국에는 코스피가 또 꼬리를 들면서 반등을 좀 했습니다만 지금 금액을 보시면 기관은 또 이틀가량 2조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1조 3천억, 그 다음에 요 날까지 해서 거의 뭐 4조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5일 만에. 그래서 증시에서 계속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박스권, 네, 하락 추세 박스권 안에 증시가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꼬리가 단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양봉을 띄우면서 21선 위로 올라간다 이런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약에 위험에 대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당장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긴 합니다. 이미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이미 흐름이 좀 깨졌거든요. 해외 증시 잠깐 볼까요? 네, 나스닥 차트 잠시 보겠습니다. 이미 21선 깨고 60일선 깨고 이제 121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반등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선물 지수를 보았을 때는 하락을 좀 멈추고 이제 반등을 좀 준비를 하는 듯 하는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보합 주변에서 내렸다 올랐다 반복을 하면서 증시가 방향을 못 잡는 듯 합니다. 채권 수익률이 좀 안정화되고 중국에 대한 그 유동성 장세가 유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증시 하락은 좀 멈추었지만 여전히 이 증시가 확실히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요. 네, 방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 추세로 보았을 때는 내리는 방향이 더 강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자는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도를 하고 개인만 이렇게 매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121선을 지키면서 좀 반등을 해야 될 때가 오고 있는데 일단 네,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고 있고 저는 현금 40%를 가지고 지금 그날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그런 단타를 하고 있고요. 다음날 특히 주말 끼지 않게 좀 대응을 좀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두산중공업이 올라가다 또 오늘 이제 350원이 하락이 했고요. 또 한번 이제 제가 600원에 추가 매수를 했었는데 그 이하로 다시 한번 뭐 쌍바닥 지점까지 또 내려간다면 한번 과감하게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강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단가를 좀 많이 낮출 수 있을 기회가 또 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UBS가 매도를 할 때는 두산중공업이 좀 내리는 그런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이 좀 후반으로 갈수록 반등을 좀 했습니다만 두산중공업은 이전에 좀 버티다가 그래도 오늘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일봉상으로는 계속 비슷한 작업을 뭐 같은 세력인 것 같습니다. 계속 비슷한 작업을 하는 것 같고 이제는 21선을 돌파할 준비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올 텐데 그때 이때와 같이 한번 하락을 추가 더 해서 이제 뭐 241선까지 내려갈지는 확실히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증시가 이제 다시 한번 상방을 잡고 이제 두산중공업이 좀 바닥을 잡았죠. 이제 잡았으니까 증시만 좀 힘을 받아준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들어온 양을 다시 매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네,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셔야 될 게 5일 동안 코스피를 거의 5조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4조를 매도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피해갈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기관이 이제 매도를 또 했는데요. 뭐 크게 지금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쌍매도가 나왔음에도 많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연기금은 또 샀던 거 다 털어냈고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지금 주시를 좀 해야 될 것은 이전처럼 이제 증시가 내린다고 두산중공업이 내려가지 않고 이제 받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받치는 느낌이 나고요. 한번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는 듯 합니다. 지금 3월에는 좀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증시만 좀 이제 받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차주 월요일부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이제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증시가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 애매하게 저울질을 하던 그 세력들이 나가면서 증시가 내리는 건데요. 그 세력들이 이제 나갔다면 더 이상 이제 증시가 크게 이 채권 수익률에 반응하지 않고 네, 좀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확실히 뭐 중국 이런 정책 발표 그다음에 채권 수익률에 따라 증시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에 따라 좀 변동성이 커서 조심스럽게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특이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두산중공업 공매도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한참 180만 주 정도에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오늘 이제 좀 상환이 됐고요. 의미 있는 상환이 좀 나왔습니다. 170만 주로 감소를 했고요. 13만 주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오르기 전에 그 상환되던 그 정도 양이 또 상환이 되었고요. 3월 4일, 3월 5일에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지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공매도 잔고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본다면 계속 이제 대차 잔고가 옆으로 밑으로 기어 있고요. 네, 수급 잠깐 보겠습니다. 종목 상세 220만 주, 네, 이렇게 수급을 좀 받고요. 괜찮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한번 반등 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네, 주시를 할 거고, 네, 두산중공업 장만 좀 좋다면, 네, 저는 공격적으로 좀 매수하면 이제 평단가도 꽤 낮아질 것 같은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별다른 큰 소식도 없습니다. 큰 소식은 없고, 수소경제 본격화해서 이제 건설업계에도 볕이 들까 이런 이제 기사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수소 경제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죠. 네,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소법도 통과를 시켰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움직이는 듯합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수소 경제 투자 계획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SK그룹이 연료전지 발전소 등 이제 이런 걸 투자를 크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그룹도 그린 수소 생산에 1조 3천억, 효성그룹도 액화수소 플랜트에 1조 2천억, 효성중공업이죠. 근데 여기 이제 두산중공업도 수소 액화 플랜트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 수소 클러스터도 이제 조성을 한다고 했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 두산그룹에도 먹거리들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이제 두산 퓨얼셀도 있고요.
그린 수소나 이제 수소 클러스터는 두산중공업, 특히 이제 두산건설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의 비전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뭐 이 신재생 에너지가 효율이 높아서 뭐 엄청난 에너지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사실은 뭐 기존의 발전소들이 더 효율이 좋습니다만 뭐 위험도 그다음에 기후를 개선하기 위해서 탈석탄을 하면서 이제 좀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비중이 좀 많이 커서 조금은 걱정됩니다만 지금 가시화되는 것을 보니 이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실적도 나고 매출화되어서 좀 주가들도 움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하나솔루션 이런 거는 CS 윈드 이런 거는 이제 유상증자 이슈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그때와 같이 주가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시기가 있을 거고요. 두산중공업은 이제 그 시기를 준비하는 듯 합니다. 네. 오늘 뭐 큰 소식은 없고요. 이제 증시에 따라 좀 움직이니까 다음 주 증시에서 또 어떻게 증시가 움직일지 지금은 개별 종목보다는 증시 전체 흐름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종목 리뷰 전에 증시 리뷰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